곤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앙트레볼에 와 있습니다. 왜 왔냐고요? 오늘 여기에서 체인지로 체인지하라 유영만 교수 그리고 아놀드 홍 대장 그리고 최민영 대표의 강의가 있습니다. 없이 한 20분 정도 됐는데 많은 분들이 벌써 오셨습니다. 뉴질랜드 다녀와서 손진기 드림공화국 대표의 목요일에 만난 사람들 제가 게스트 싱어로서 여기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더 익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오늘 세 분이신데요. 체인지로 체인지하라. 유영만 교수의 아웃사이트를 바꿔야 인사이트가 바뀐다. 아놀드 홍 대장의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다시 어트 하세요. 그 다음에 최민영 대표의 미래의 돈은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강연을 기획하신 달빛서가 손성화 대표님의 인사말입니다. 2019년에 책 한 권으로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초대에 그래서 제가 강연을 기획하는 이유는 책 한 권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듯이 누군가의 인생도 한순간에 인사에 대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번 강연이 그런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기록하고 영상을 만든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기록을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저는 대만족입니다. 제법 깁니다. 전체 약 한 2시간 정도 분량인데 편집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놀드 대장님 나오세요. 제 이번 강사는 아놀드 홍 대장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체력과 근력 그리고 피지컬의 소유자인데요. 아주 유명한 유튜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데 관심이 많으시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첫 사진의 모습을 보면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저희 팬클럽 한옥자 하던 대로 먹던 대로 자던 대로라는 팬클럽 가는데 회장님이신데 요즘에 농부예요. 농부 공장에서 수박 농사랑 메론 농사랑 양파 농사를 했는데 오늘 또 강의하고 해서 왔는데 몸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일단 무대로 한번 모시고 나오셔서 제가 이때 몸무게랑 이때 몸무게를 물어보고 지금 몸무게를 물어볼 거예요. 나오세요. 일단 나오세요. 그냥 올라오세요. 자, 오른쪽에, 왼쪽에 몸무게는 몇 킬로예요? 123kg.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때도 진행 중이었었고 70kg 중반. 지금도 제가 한창 체외 저까지 추출이었는데 복분자 수확하면서 밭에서 먹었어요. 아니, 일을 하면 살이 더 빠져야 되는데. 아니, 복분자랑 산지랑 뭐야? 아니, 그럼 제가 느낀 건데 이제 테스트를 했다고 생각해요. 노동과 운동이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뭐가 달라요? 제가 새벽 6시에 나가서 6시까지 일을 하는데도 살이 났거든요. 진짜. 그리고 탄수화물을 저탄고지를 했었는데 먹었어요. 왜냐면 기력이 따르니까 쓰러지면 안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 노동과 운동의 재는 돈을 받고 하냐 돈을 내고 하냐. 이분은 이제 복분자 수확을 하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네, 확실히 달라진 거는 123kg 때 작년에 제가 밭에서는 반나절 일하면 체력이 저하가 돼서 일을 못했는데 지금은 20, 30대 외국인 노동자보다 제가 체력이 더 좋아서 걔네가 완전 바짝 긴장했을 거예요. 주인이 일을 많이 하니까 주인보다 일을 안 해도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감시하다가 있어야 되고 주인이 있는 현장과 없는 현장은 수확률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1kg에 막 18,000원, 2만원인데 그날 그 인건비가 30명이 들어가요. 저희 맛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럼 합시다. 그래서 그럼 이제 다시 살쪘는데 다시 어플을 다시 네, 제가 여기 오기를 너무 잘하는데 고민을 했어요. 고창에서 오니까 올까봐 갈까 말까 했는데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고 대장님이 진짜 눈이 정직하세요. 보자마자 10kg 쪘어, 10kg 쪘어. 근데 더 쪘었어요. 근데 조금 빼먹어요. 근데 말씀하셨으면 더 빼고 알았어, 들어가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은 실제로 보면
장점인데 밑에 걸 좀 봐주시면 돼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잖아요. 누구나 완벽하게 유지될 수 없어요. 근데 연봉폭 무너지지는 않아요. 저는 하루 무너지면 2, 3일 정신을 차려서 다시 제자리예요.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동물에서 나 혼자 산다면 내 마음대로 고립될 수 있지만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중요한 건요. 중간말하고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똑똑하다고 영원히 똑똑하지 않아요. 지금 늘씬하다고 죽을 때까지 늘씬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 소신대로 살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오케이? 제 인바디 보이고 다음 사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나하나 꽃대들 이 풀밭 꽃밭들이 너 꽃대고 나 꽃대는 언제까지 이 풀밭 꽃밭들이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 게 여기 오신 여러분들만 깨어있으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대한민국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강의를 다닐 때 무버스로도 가끔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국민들이 건강해져서 의료보험료 추가 안 내고 요양병원비 추가 안 내면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래서 돈이 없어요. 그래도 가요. 하지만 상금 같은 데서 보면 우리 영광형도 500만 원 받았다고 근데 저도 500만 원 받아봤어요. 그런데도 돈 많으니까 많이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베풀 수 있는 데서 베풀면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자주 다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또 아들을 불러서 세워야겠다 그러면 간다고. 둘이 되든 셋이 되든 너가 꽃대들 이렇게 꽃밭이 아니라 너 꽃대고 나 꽃대는. 그래서 제가 이 100일간 약속 지났는데 딱 100일 동안 저렇게 변한 거예요. 근데 밑을 보시라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어제 먹은 음식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럼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겠노라. 네. 유리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유리병에 꽃을 뽑으면 꽃병이라고 그러죠. 담배를 틀면 제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몸이 투명해서 술을 한 잔 딱 마셨을 때 간에서 피가 나는 걸 보고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보이니까. 설마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와인 한 잔 심장에 좋아요. 근데 뇌에는 나빠요. 우리가 먹는 중독되는 음식 중에 어떤 거에 좋지만 어떤 거에 나쁜 게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와인 파는 사람들은 심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뇌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심장만 건강하면 뭐예요? 치매가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몸은 그렇게 일률적이지 않아요. 단편적이지 않아요. 달라요. 여기는 좋지만 여기도 나쁘고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몸을 만드는데 얼굴을 잃었다. 왜 얼굴을 잃을 수 있어요. 식스팩을 만들어서 얼굴을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병들지는 않겠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얼굴 좋아진다. 살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살찐 거예요? 저한테 너 어디 아파? 다이어트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산삼과 인삼을 생각해보세요. 산삼 쭈글쭈글해요. 근데 이따만 해도 매덕 몇천만 원인데 인삼 이따만 해도 100만 원 안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하세요. 아침에 어떤 영상을 듣는데 오징어 튀김을 얘기하더라고요. 오징어 튀김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징어가 작으면 튀김옷을 많이 입으면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징어 튀김을 살 때 하나를 딱 잘라서 가위로 잘라보고 속을 보고 사요. 네. 여러분은 오징어 튀김을 사는 게 아니라 튀김 오징어를 쓰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기 좋다고 건강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 사람 아파 보이는데 건강해요. 끝이요. 장례식장에서 보면 판단을 해요. 제가 항상 저는 라이벌을 이기는 방법을 얘기하면 딱 하나거든요. 제보다 하나 더 살짝. 그래서 제 장례식장 가서 국화꽃을 올려주고 잘 가라. 내가 널 이긴 거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이요? 유전은 15%고 후천적인 게 85%예요. 여러분은 유전이란 말 때문에 그냥 그 핑계로 먹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줬으면 나도 죽여야 하잖아요. 아시죠? 안젤리나 졸리는 이모하고 엄마가 유방한 거 죽어서 유방을 도려냈잖아요. 그리고 난스를 도려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내가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유전이 나를 좌우하지 않아요. 그러면 빌 게이츠가
말대로 가난하게 태어난 건 네 잘못이 아니고 가난하게 죽는 건 네 잘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 집이 가난하다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아 유전은 내가 비만 유전자가 있지만 비만 유전자도 안 먹으면 안 쪄요. 비만 유전자가 있다는 건 더 찐다는 얘기예요. 비만한 유전자가 있다는 건 똑같이 먹어도 더 쪄요. 그렇다고 고기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오케이 다음 사진. 자 5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다니면 너무 쉽게 돈을 번다고 얘기해요. 이 5가지밖에 안 가르쳐주니까. 근데 성능은 그렇게 비싼데 5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5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30년 동안 운동을 했다는 거. 30년 동안 3,000명을 가르쳐 갔다는 거. 제가 가르친 분에 대통령도 있었고, 국무총리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이 5가지만 가르쳤어요. Why? 진짜 제대로 된 식당은 여러 가지 음식을 팔지 않아요, 여러분. 단 하나만 팔아요. 많은 것은 딱 5가지밖에 안 팔아요. 수많은 운동이 있고 수많은 식단이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다이어트 법이 2만 개래요. 2만 개. 그 중에 가장 식단 식하고 피 터지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100% 요요가 오는데 그 중에 유지한 사람이 0.2%밖에 안 된다는데 1000명 중에 겨우 0.2%만 유지된다면 앞으로 계속 나와야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싹센다, 위고비, 다이어트야.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끊으면 폭식이 더 터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보는 돈 들여놓고 빼놓고 그 다음에 더 쭉. 그게 비만 산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만 산업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내가 고도 비만이라 안 되겠다 하면은 약 먹으라고 보내요. 그 대신 약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5대 수칙을 지켜봐라. 그리고 5대 수칙이 될 때 끊으면 별로 안 와요. 왜? 아니 이 길을 쭉 가면 등산로를 따라서 가면요 어차피 정상까지 가요. 근데 내가 좀 빨리 가겠다고 지름길을 택하다가 길을 잃으면 뒤져요. 낙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목표만 정확하면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목적은 이룬다.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여러분들 이 5가지 말면 엄청 비싼 소문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이에요, 물. 왜 사람들은 샤워하면서 물을 20리터에서 25리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노래 부르고 책 읽고 자빠졌더라고요. 50리터. 근데 왜 하루 종일 내 몸에 들어오는 노폐물과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물을 안 마시는 거죠? 겉이 건강하지, 겉은 못생겨도 오래 살 수 있는데 생기 망가지면 오래 못 산다고요, 여러분. 물 마시라고. 제발 물 좀 먹으라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최근에 2리터 먹으면 죽는다 막 난리가 났어요, 영상에. 저는 3,000명 중에 물 2리터 먹어서 죽은 사람 못 봤네? 단 한 명도? 어떤 기준인 거야? 어떤 기준? 부종이 심하고 콩팥이 안 좋으면 당연히 못 먹지. 내가 환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물을 안 먹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 2리터만 먹으면 건강할 수 있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물만큼 공짜잖아, 공짜. 생수는 돈을 내고 먹지만 원래 그건 공짜잖아. 우리는 지구에서 태어나서 지구에서 죽잖아요. 또 모르겠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화성 가서 뒤질 수도. 근데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구에 존재하는데 지구에 살면 지구의 순리에 따라가는 게 인리 아니에요? 맞죠? 물을 누가 만들어줘요? 자연이 만들어주잖아요. 우리 지구의 70%가 물인데 물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어요. 대기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데는 물이 많이 오면 홍수가 되고 어느 데는 물이 안 오면 가뭄이 되겠죠. 그거예요. 여러분 피부가 푸석푸석해서 SK2를 백날 발라봐도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물이 밖으로 나오면 촉촉하단 말이에요. 왜 애들이 우리보다 늙은 사람들보다 피부가 촉촉한지 아세요? 그들은 수분 함량이 80%고 나이 들면 60%, 59%예요. 생고기하고 육포를 생각하면 돼요. 육포는 부스러지고 아프죠. 그래서 몸에 수분이 모자라서 근육통이 심해져요. 육포는 부스러지잖아요. 생고기 부스러져요? 그러면 내가 근육통도 심하고 피부가 안 좋으면 물을 마시라고. SK 오케이? 됐죠? 그러면 물은 그래서 필요한가요?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잠이에요, 잠. 사람들은 잠자고 그러면 어차피 죽으면 자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는다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심장에 손을 대보세요. 저 지금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어요. 흥분됐다는 거죠. 네. 심장은요, 평상시에 1분에 72회를 뛰고요. 화가 나고 그러면 140에서 150을 뛰고요. 그래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을 잘 때는 50에서 60을 뛰어요. 심장은 70 곱하기 72를 하면 딱이에요. 근데 잠을 줄여서 깨어있는 시간이 많으면 어때요? 심장이 많이 뛰잖아요. 변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살, 120, 140 가는 거예요. 이는 뭐죠?
그렇지. 장수도 장수. 왜? 자는 동안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순서하고요. 우리 몸에 있는 B세포, T세포는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 세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기가 심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멀쩡해지는 거예요. 근데 잠을 안 자면 바이러스들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거고, 잠을 자야지만 뇌에 쌓인 노폐물도 빠져나와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롱슬리퍼랑 숏슬리퍼는 있어요. 유전적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아침에 피곤해 짜증나. 잠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4시간 자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피곤한 거예요. 근데 평균 8시간은 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잠을 아끼면 빨리 죽는다. 오케이. 세 번째가 뭘까요?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 왜냐면 사람들은 음식과 음식의 기준을 정확히 못 정하는데 제가 오늘 애매하니까 정확히 정해드릴게요. 공장에서 나오는 건 음식 아니에요. 자연에서 나오는 건 음식이에요. 내가 어떤 음식을 보고 뭐다 알아볼 수 있으면 음식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예요? 김이죠. 근데 이게 김을 갈아서 과자를 만들면 김이 13% 들어있고 뭐가 보세요. 음식이요. 바나나 음식이요. 허니버터칩 음식 아니죠. 왜? 뒤에 봐야 돼요. 감자지, 고구마지, 포피던지. 그죠?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건강하려면 꿀 드셔도 돼요. 감자 드셔도 돼요. 허니버터칩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한 걸 찌거나 굽거나 삶거나 먹으면 괜찮아. 왜?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 걔도 지구에 살고 근데 허니버터칩은 사대가 아니라 만들어진 애죠. 안 돼요. 그래서 음식이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은 뭐냐면 내가 움직인다는 거 몸에 나 아직 사냥할 수 있어. 나 아직 살아있어.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에서 이 새끼 아직 젊은 거구나. 왜? 근데 가만히 누워있으면 뒤질려나 보구나. 왜 뒤지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뒤지는 거예요. 왜? 그 소리를 어긋나게 하지 마세요. 제가 되게 웃긴 게 인바디를 보면 제가요.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9월달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운동하면 7%까지 내려갔어야 되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Why? 54세 안 운동 몸은 정확히 느끼는 거예요. 아, 얘가 나이 들어가는구나. 못 먹을지 모르니까 몸에 지방을 좀 더 저축해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저 예전에 20대에는요, 체지방 3%까지 진짜 웃으면서 내려갔는데 지금은 내려가기 전에 저혈당이 와요. 아우씨, 보세요. 완전 신기하죠. 몸은 진짜 신기하죠. 내 몸인데 내 게 아니라니까. 제가 요즘에 잠을 못 자는 날이 있어요. 아니, 진짜 바보 같잖아요. 내 거래. 근데 잠을 못 자고 약을 먹네? 약 먹고도 잠을 못 자? 웃기죠. 잠은 자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스스로 재워주는 거예요. 기절로 생각해 봅시다. 얘를 길거리에서 봤는데 너무 무섭게 생겼고 기절하잖아요. 무서우니까. 왜? 잊어버리고 싶은데 보고 있어야 되니까. 웃기죠. 기절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레드선 막 하면 되죠. 안 되잖아요. 공포스러우면 기절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심장 멈출 수 있어요? 못 멈추잖아. 안 되잖아. 내가 아침에 어제 술 먹고 해장국으로 먹었는데 뽀르뽀르 소리를 막을 수가 없잖아. 안 된다니까. 내 거지만 내 거 같지 않은 게 내 몸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운동하시라고요. 운동을 또 어떤 사람이 요즘에 만보걷기 하고 운동 안 된다고 개지랄을 하는데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아. 나는 진짜 의사들 이해가 안 돼. 아니 집에서 맨날 먹고 자고 집 밖에 안 나오는 분도 많은데 최소 걷기라도 하면 걷다 보면 뛰고 싶고 뛰다 보면 달리고 싶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이 안 된대. 그러면 태어난 지 딱 이제 걸음을 하면 뛰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아니 단계라는 게 필요하잖아. 걷다 보면 살이 좀 빠지면 나 몸을 한번 만들어 볼까? 저는 그래서 걷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은 코나투스가 아니라 산책이라고. 코나투스가 아니라 산책이라고. 코나투스 아니라 산책. 산책하라고. 산책하고 햇빛도 쐬고 여러분들 덥다고 선크림 무지하게 발랐죠. 왜 선크림은 2시간 간격으로 500원, 500만큼 발라야 될까? 그래야지 한 달에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새로 사야 되죠. 나는 태어나서 선크림을 발라본 적이 없는데 그럼 피부가 완전 쭈글쭈글하고 멀쩡한데? 저 피부과 가끔 가면 피부톤 좋다고 의사들이 많이 얘기해요. 태어나서 선크림을 안 발라봤고 안 발라봤고 한 번도. 왜? 물단이 마시면 밖으로 뭐가 나온대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이 보충제예요. 비타민, 미네랄 의무적으로 먹지 마. 병이 들어요. 보충제는요, 내 몸이 좀 이름이 힘들 때, 어저께 잠 좀 못 잤네? 비타민C. 오늘 컨디션 좀 안 됐네? 비타민 D. 그거를 보약처럼 8개, 10개 먹다가는 문제네. 그러니까 보충제는 보충이잖아요. 서플리먼트는 보충하다는 뜻이잖아.
보충제인데 그걸 한약처럼 먹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보충제는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걸 보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으면 돼요. 다음 사진. 5가지 기억하시고, 네. 자, 이건 제가 말한 물하고 잠하고 영양소예요.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가 왜 물을 마시면 물에 미네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은 아니에요. 경도라는 거 아시죠? 광고에 경도. 경도가 가장 좋은 물이 해양 심층수예요. 그리고 모든 물은 돌을 뚫고 나오면서 미네랄을 끄집어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아셨죠? 힘들지 그래도 같이 해봐. 좋았어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오늘 수업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시간을 봐야죠. 아직 멀었어. 자, 지금 우리나라에 중위나이라는 게 있어요. 중위나이가 중반 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45세. 그러면 평균 90을 사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45세 밑에 분들 중에 나 운동 좀 한다. 나 체력 좀 된다. 3명, 남자 3명, 여자 3명 선물 줄 거니까 쪽팔린 건 5분, 후회는 평생. 빨리 나와요. 남자 셋, 여자 셋. 45세 이하, 45세 이하. 없는 거야 여기? 나와. 45세 이하. 여자 셋, 남자 셋. 나와. 여자 셋, 남자 셋. 네, 빨리 나오세요. 나 운동 좀 한다. 남자가 올라서세요. 대박. 자, 남자 셋, 여자 셋. 위로 올라서세요. 오케이. 자, 체력이 되시는 거죠? 세분다. 자, 체력이 되기 때문에 김 먹기 게임을 하겠습니다. 김 먹기 게임. 자, 진행해 주시죠. 자,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피난에서 친환경 유기농 김을 키우고 있는 어부 김달입니다. 좋나요? 자,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김을 허은수 선생님이라고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제 김을 드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릴스에다 올리신 거예요. 그냥 김 한 장을 입에다 대고 손 안 대고 김 먹는 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준비해드릴게요. 자, 혀와 안면 근육만 이용해서 드시는 거예요. 소년되면 탈락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공되는 이 김은 혹시 청담동의 그 정식당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가 2년 걸려서 정식당의 시그니처 김밥을 제 김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잠깐만요. 자, 김을 입에다 넣으세요. 손 안 대고 입에다 물고 계세요. 입에다 하나 주세요. 제가 부를게요. 자, 그리고 한동안 자, 시작과 함께 시작합니다. 자, 시작! 거기는 좀 봐드릴게요. 자, 앞에 보셔야 돼요. 이거 창피한 거 아니고요. 자, 혀로만. 자, 1등. 아니, 김명도 아니야. 김명도 아니야. 자, 두 번째는 45세 이상 나올 거예요. 45세 이상. 이 선물을 보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5만원짜리 명품 텀블러인데요. 진짜 5만원짜리 명품 텀블러니까 남자 둘, 여자 둘, 45세 이상.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네, 남자 둘, 여자 둘이에요. 남자 없어요? 45세는? 오케이. 자, 여러분. 이분들은 나이 들었으니까 푸시업으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부분은 이쪽 보고, 이쪽 보고, 머리가. 그리고 이분은 이쪽 보고. 자, 푸시업 준비. 자,
정답으로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기 일어나세요. 많은 약속이죠. 60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요. 관리된 60은 웬만한 40대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몸이라는 건요, 나이랑 상관이 없는 게 우리 몸에는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텔로미어는 뭐냐면 염색체 끝에 이렇게 시발끈 이 매듭처럼 생긴 걸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포가 새로 태어날 때마다 짧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속모가 생겨서 계속 세포가 많이 활동되면 많이 짧아져요. 결론은 동안은 그게 늦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동안이라고 해요. 근데 그 동안을 잡아도 가장 큰 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해요. 사진 찍어, 사진 찍어. 글씨 잘 썼잖아. 잘 썼잖아. 어디 먹는지. 자, 여러분. 사람은요, 추우면은 떨고요, 더우면 땀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사진을 찍을 때 어플을 사용한다는 건 여러분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요, 샤워할 때 뿌얘지면 빨리 물을 뿌려서 내 모습이 잘 보이게 하는데 뿌연 상태로 샤워를 한다는 건 내 모습을 직면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주제 파악을 하고 분수를 알면 내 삶은 좋아져요. 그리고 인정하는 순간 한 발을 나갈 수 있는데 어플 속이나 어떤 내 환상에서 살면 안 돼요. 제가 인스타 시대가 되면서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팬이라고 하는데 인스타에서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 중에 실물을 알고 있는 사람을 못 봤다는 얘기예요. 정말 머리가 하얘져요. 자기한테 좋아요를 정말 많이 눌러줬대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몸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달라져 습관만 달라지면 변한단 말이에요. 빨리 변하고 늦게 변하는 건 상관없어요. 왜? 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피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안 변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없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났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나 아플 때는 리플과 꽃밭들이 나또 때고 너또 때는 언젠가 리플과 꽃밭들이니까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이 스스로 변해서 향기를 뿜으세요. 보세요. 도끼로 나를 찍는 향나무는 그 도끼의 향을 익혀버리세요. 그런 사람 되세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변할 수 있게. 그런 사람을 사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돈은 이렇게 변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롱입니다. 최민정 대표. 이렇게 아주 많은 일들을 좀 해왔었고요. 제일 처음에 대덕전자라는 곳에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시와 관할 초지공단에서 시스템 관리, 서버 관리, 자동화 프로그램, 제네시스 2000이란 캠 관리 프로그램으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하드웨어 프로그램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관리하면서 맡아왔었고, 그 이후에 글로벌 공유 판매라는 곳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보험일을 시작해서 그 전에 소규모에 있었고, 그 다음번부터 2009년도부터 전 프라이머셋이라는 전신이었던 프라임 인스넷 시절부터 시작해서 2009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있었고요. 그 사이에 무수한 수상 경력들을 가지고 있었고, 2023년부터 더금서비스라는 곳에 네이밍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2024년 7월부터 원금융 서비스의 1등 사업단이라는 대표 직함을 또 맡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안월종 스승님이랑 같이 강연했었던 손정아 대표님이랑 같이 강연했었던 강연 모습이고요. 왼쪽에는 제가 보험회사 분들과 같이 강연했던 모습입니다. 이런 강연들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책은 닭동네 소년 강남으로 가다란 이름으로 책을 냈고요. 저의 책 제목엔 항상 저의 스토리가 담겨 있거든요. 안동 닭동네에서 태어났고 실제로 안동 닭동네에 태어나서 항상 저희 옥상에서 63빌딩을 바라보면서 언젠간 나도 저렇게 높은 곳에 저렇게 멋진 곳에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잘 사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땅에서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지 저처럼 높은 지대에서 허름한 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닭동네 소년 강남으로 가다라고 했고 두 번째 책은 작년에 회사에서 나올 때 실제 저희 얘기를 계산을 해봐서 하룻밤 300억을 포기한 남자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책을 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돈은 이렇게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먼저 20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실제 저의 경험담을 통해서 여기에 20대이신 분, 한 분이신가요? 20대의 가장 큰 고민, 두 분. 자, 두 분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두 분의 고민이 무언가요, 20대 고민? 네.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어떤 게 고민이세요? 공부 어떻게 할지. 좋습니다. 돈은 어떻게 모을지. 공부는 어떻게 할지. 그러면 공부를 해서 얻고자 하는 건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공부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명예인가요? 돈인가요? 우리 애기. 엄마가 하라고 시켰어요. 엄마가 하라고 시켰어요. 아빠한테 일러봤나요? 아빠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힘이 없나요? 아빠는 힘이 없나요? 아빠가 힘이 없다면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일러보세요. 효과가 바로 나올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20대에 돈을 버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전 대덕전자에 있었고 제가 돈을 버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은 어떻게 버는지라고 물어보셨는데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돈을 잘 버는 방법일까요? 먼저 1번, 난 1번을 선택하겠다. 2번을 선택하겠다. 3번 선택하겠다. 여러분들은 돈 벌 생각이 없으신가요? 3번이요? 왜요? 가장 낮은 걸 돈 버실 건가요? 자, 다시 해볼까요? 1번은 나는 1번 직군으로 돈 벌겠다. 손. 나는 2번 직군으로 노동해서 돈을 벌겠다. 나는 3번 직군으로 돈을 벌겠다. 2번이 많고 3번은 벌렸습니다. 그러면 2번 직군을 선택하신 분은 왜 2번? 그냥 돈이 많아서. 그러면 3번 직군을 택하신 분은 왜 3번을 택했을까요? 왜 적은 숫자를 택했을까요? 적은 숫자로 큰 이익을 남긴다고요? 시간 대비 숫자가 적은데요? 고생을 덜 한다고요? 아니, 날짜 대비 이 숫자가 적은데 고생을 덜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건 뭐냐면요. 제가 20대 때 했던 생각이고요. 20대 처음 들어갔었을 때부터 10년을 계획했던 생각이에요.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했던 생각이고요. 뭘 생각했냐면, 제가, 저는 원래 6개월 방위를 가기로 아버지랑 계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표정장을 받으셔가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아들은 6개월 방위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저는 아버지가 제목 판정 받고 2년 현역으로 바로 끌려갔거든요. 엄청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 2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두 번 다시 아버지랑 말 안 하네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또 모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제가 친구를 엄청 멀렸거든요. 이 세상에 불쌍한 인간들아,
어떻게 군대를 갈 수가 있냐 남자들이. 너네들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놀렸거든. 근데 친구들이 다 같이 휴가 나와가지고 저 올 일 없어요. 와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 저였는데 군대 끌려가니까 너무 괴로워. 뭐 채취하고 나서 그런 제가 왜 이런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됐냐면 보시면 직장인과 프리랜서 이 사업가 이 세 가지 유형을 구분을 지어봤죠. 직장인은 보통 저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될 거라고 평균을 내어봤고 프리랜서는 가중치를 줘서 저는 직장인의 약 한 3배 정도의 연봉이나 월봉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저 사업가는 오히려 더 0.5배 감액해서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실제 제가 20살 때, 25살 때 대덕전자 다니면서 받았었던 급여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저거 받으면서 대덕전자 4년 반, 5년 동안 받았던 실급여는 165만 원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을 적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똑같은 30일을 하는데 저는 하루 근무 시간이 18시간이에요. 직장인은 하루 근무 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보통 9시, 9 to 6 하면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일 안 해요. 맞죠? 그리고 5시 반부터 6시까지 일 안 해요. 그리고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일 안 해요. 그리고 1시부터 1시 반까지 일 안 해요. 그리고 1시간마다 10분에서 20분씩 일 안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빠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쵸? 그거 외에 쉬는 시간 또 있어요. 그럼 따지면 6시간이에요. 6시간도 많이 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하루의 시간은 저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직장인보다 급여가 더 적잖아요. 이걸 쫙 계산을 해봤더니 저는 직장인보다 돈을 더 적게 벌지만 일하는 노동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너무 크더라고요. 3배 더 투자하니까. 돈을 어떻게 버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요즘에 ETF, ERF, 주식, 금, 재테크 그 모든 거에 투자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네? 아니 돈 버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 투자하는 거잖아요. 돈 많이 넣는 거잖아요. 많이 넣고 분산 투자하고 최대한 많이 투자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적게 투자했는데 돈이 많이 나올 수 있나요? 세상에 10원 넣어놓고 100억 나오라고 기도하는 건 정신병 아닌가요? 네,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세요. 직장 다니면서 사업가처럼 돈 벌려고 한다는 거는 진짜 정신병 아닌가요? 제가 요 며칠 전에 21년도에 입사해가지고 최근에 지금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택배 부리는 친구가 있어요. 20만 원 입사했을 당시에 보험사를 했을 때 월 20만 원 버는데 저한테 좀 살려달래요. 자기 와이프 교사고 뭐고 하는데 너무 돈을 못 벌어서 애들 낳아야 되고 죽겠대. 그래서 돈 좀 벌게 해달래. 그래서 돈을 벌게 해줬어. 제 시스템에 들어와서. 저 사업가니까. 그 친구는 사업가가 아니고 돈 벌게 해달라 해서 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21년도에 들어와서 22년, 23년, 올해까지 평균 연봉이 2억이 됐어요. 그럼 몇 배가 오른 거예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뭔 줄 알아요? 저 때문에 성공을 못했대. 왜 성공을 못했다고 말하냐? 저는 대표님처럼 성공을 못했잖아요. 직장인인데 사업가처럼 성공하려고 하니까 미친 정신병인 거예요. 10원 투자하고 100억 꺼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건 이건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땅이죠. 여기에 농사 지어보신 분, 농사 지신 분 있으신가요? 3분. 땅이 메마르면 어떻게 되나요? 작물할 수 있나요? 그러면 땅을 계속 경작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소름 돋는 얘기 드릴까요? 제가 이런 공개 석상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프라이머스에 2022년도에 연봉 1등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의 정신 상태나 저의 재능이나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고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보험업에서. 땅이 메말라 있는데 더 이상 동작할 게 없잖아요. 그럼 저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땅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네랄이든 무기질이든 영양소는 다시 돌아올 거죠. 땅을 뒤집고 다시 개간하면 저한테 그 시간이 필요해서 썼을 모든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땅이 되살아나잖아요. 저는 그게 필요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싹은 피어나고 설령 내 발에 진흙이나 벌레나 아주 더러운 오물이나 이물질은 묻겠죠. 근데 우리 이 더러운 이물질이나 오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벌레를 우리가 피할 수 있나요? 모기나 파리를 피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 방법은 이 세상에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삼성전자도 해내지 못하기. 이 세상에 벌레를 박멸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리프레시나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당당하게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20대에는 전 이런 대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끝이 안 보이겠죠. 돈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자꾸 그렇게 팔죠. 새싹 언제 나오죠? 아니, 나도 몰라. 언제 나오죠? 나도 몰라. 165만 원 대덕전자에서 5년째 165만 원 받는데 직원 후배들 밥 사주고 술 사주냐고 카드값이 280만 원, 3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도 큰 소리 안 하고 다녔어요. 왜? 회사에 인정받으려고? 아니요. 그냥 그 친구들 좋아서 그런 거죠. 보상을 어디다 받냐고? 회사에? 회사가 그걸 왜 줘요? 제가 좋았으면 된 거지. 인생은 그런 거잖아. 인생은 즐기다가 하는 거잖아요. 인생은 남한테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청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대는 청년의 나무가 자라는 돼지하고 청년의 나무가 자라려면 저 먼저 돼지가 탄탄하고 아주 무기질이 많게 다져져야겠죠. 저게 안 된 이상 그 무엇도 어떤 나무도 단단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저 그런 직장인이나 프리랜서가 될 수 있어요. 죄송해요. 직종을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상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단 한 번. 천년의 나무가 자라려면 정말 멋진 돼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20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30대 얘기를 또 해볼게요. 30대는 전 돈은 이렇게 번다고 생각합니다. 20대의 프로그래머 생활 5년을 끝으로 가수치가 신촌 세브라스 역대사상 가장 많은 18,000까지 나왔거든요.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가 아마 가수치가 3,000인가? 6,000인가 그랬는데 막 병실 누웠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뭐 조직이식 아니면 조직이식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링거 3개 동시에 꽂으면서 한 달을 반 버텼거든요. 중내산에 한 달 걸려가지고 중내산에 그러다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갈 곳이 없었죠. 회사, 이 세상에 어떤 회사도 1년 만에 공석을 기다려주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이거거든요. 남이 돈을 주는 곳에 배우해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배우는 망했어요. 족한 거예요. 이해하셔야죠. 배우는 망했어요. 배우를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배우를 정말 내가 내 스스로 받아내게 만들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는 직종이나 그런 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프로그램은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남의 하청거리밖에 안 되니까. 남이 시키는 일밖에 안 돼서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럼 보험설계사 해볼까라고 생각했는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심할 땐 하루에 사람들하고 한 번도 안 마주쳤던 적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예 안 마주쳐요. 24시간 동안 사람이라고 TV에 있는 무한도전의 홍철이 형님, 형돈이 형님, 유재석 형님 이런 사람들하고만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정신병이 걸리냐면 혼자 중얼중얼거려요. 무한도전. 맥주 두 캔에 미 족발 먹으면서. 그런 사람이 보험설계사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하죠. 될까 싶잖아요. 근데 하죠. 왜냐면 30대는 돈을 그렇게 벌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연봉이 1원이 되더라고요. 미친 짓 하더라고요. 재능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고집도 많고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제가 가까웠던 돼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쌓아 올려야죠. 다시 또 토지를 배관하고 다시 또 만들고 다시 또 다져나가고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될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나이대가 있으셔서 아마 여러분들 어릴 적에 살던 동네랑 지금이랑 보시면 아마 옛날에 내가 살던 동네와 지금은 다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재건축이 돼서 내가 옛날에 살던 동네랑 지금은 너무 다른 데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 왜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바뀌는데 왜 여러분들만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해보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중간에 히키코모리스도 하고 6개월 동안 방 안에 처박혀서 어머니가 문 앞에다가 식사를 놔두시면 몰래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문 열어가지고 밥 먹고 다시 쟁반 놔두고 혼자 또 문장 넣고 게임만 6개월 동안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수영도 안 가고 머리도 안 가고 아무도 안 나가고 아무데도 안 나가고 화장실만 몰래 가 그러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공생활 했더니 저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도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도전, 다른 걸 만들어내요. 아까 보시면 연봉이 10년을 해봐야 2억 번 오고 1년을 해야 2,400. 실질적으로는 제가 5년차 때 받았던 그 연봉이 2,150만 원이거든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가 1,750만 원이었고 5년차 때가 2,150만 원이었어요. 우리 20대 친구 2,150만 원이면 일 하실래요? 제가 진짜 맨날 매달 상 주고 매달 스타벅스 쿠폰 주고 매달 밥 사주고 매일 밥 사주고 매일 칭찬해주고 매일 머리 깎여주고 매일 영화를 보여줄게. 2,150만 원이 저는 일하잖아요. 왜? 왜? 아? 왜? 매일 존중해주고 상도 매일 줄게. 상도 맨날 줘. 싫은 이유가 뭐예요? 돈이 작아서. 그렇죠? 결국에 문제는 돈이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돈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벗어나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그냥 배지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뿐이 아까 말했던 박스형용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벌어지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 중에 하나 있어요. 참고로 얘는 아니에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천년의 대지를 만들고 박차고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들이 안 될 거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건 전 이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부럽다. 최근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딴 데서 자기한테는 못하면서 딴 데서는 기부하고 됩니다. 야, 그럼 넌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묻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니? 다른 사람들은 나랑 교류를 많이 하고 나는 내가 기부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 나한테 그걸 물어보냐? 그것까지 너한테 일일이 구구절절 어떻게 다 설명을 하니까 오해를 버려. 그러면 진실이 보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 수치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시기와 질투로 보일 테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게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이런 걸 가감없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돈을 벌려면 자꾸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현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지까지 하지 않았던 방법을 해봐요. 엄마가 시키면 하지 마요. 엄마가 시키지 않을 때 그러면 내 마음이 하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엄마한테 조건을 걸어줘. 나 예쁜 여자친구 소개해주는데 시험 10종에 아니면 차를 사달라고 해. 길을 봐. 이것도 인생이니까. 그럼 자꾸 내 지금 여지까지 했던 틀 안에 갇히지 말라고. 돈 버는 거 자꾸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쓰려고 해봐요. 모으려고 하니까 안 모으잖아. 오히려 더 써봐. 그럼 돈을 벌려고 하지만 돈을 써볼까? 모으기 위해서 써볼까? 그냥 막 써봐요. 1원이 있으면 100원을 써봐. 빚져서 100원을 써봐요. 1000원을 써봐요. 10,000원을 써봐요. 그러다 보면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이 걸려요. 저는 대출을 해서 기부도 해요. 이런 순간들이 오게 돼요. 누구들한테는 선망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들한테는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과 역사와 그런 증명의 순간들은 없어질래요? 없어지지 않죠. 30대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열심히 내려쳐야 되고 아주 열심히 당근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쇠가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정말 서슬퍼런 일본도처럼 푸르게 날이 서 있을 거예요. 가장 빛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철을 녹슬게 만들지 마시고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 버리세요.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냥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제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쇠는 녹게 될 거예요. 녹슬게 될 거예요. 가만두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만든 문장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만의 문장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이 세상에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아니고요, 여러분. 경제적 탈출하세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요, 경제적 자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탈출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자유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자유를 누가 주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 자유 어디 있는데요? 맨날 돈 돈거리고 맨날 카드사에 목지어 있고 맨날 은행에 목지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자유는 어디 있는데요? 왜 자유를 외치는? 그 자유가 어디서 오는 건데요? 그러지 말고 한 번쯤 혁명하듯이 탈출해보세요. 스스로한테서. 자꾸 그 낡아 빠진 문화에 부착돼서 그 잘못된 습관 90%를 갖춰서 대출 시스템을 갖춰서 골때서 이렇게 마세요. 저요.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대체 그런 경제관념 어디서 배웠어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요? 어릴 때부터 카드비 돌려막기로 셋이 맨날 카드 돌려막기 하는데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셋이서 카드가 몇십 개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사채비 써가지고 종목에서 금은 세공업 크게 하시다 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맨날 경비를 다니시고 누나 맨날 카드깡 하는데 전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 시스템에 가둬둬야 될까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될까요? 혁명하라고요. 벗어나. 근데 대부분은 또 따라가요. 왜요? 그게 안정이니까. 안정을 택하는 사람의 안정을 택하는 삶에서 안정을 택하는 삶에서 여러분한테 절대로 경제적 탈출은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30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민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돈은 이렇게 바꿉니다. 40대는 프라이빗에서 5명밖에 없던 MVP 영업이사 중에 1명이었고요. 10,000명 중에 딱 5명이 MVP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내려오는 거 쉽지 않았고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나요? 남자분들 중에 이거 싫어하시는 분? 우리 꼬마 싫어해? 왜 포켓몬 좋아하나? 시크릿 주주? 선망의 대상일 거예요. 꿈을 실현하려면 상상을 벗어나야죠. 자, 40대는 어떻죠? 40대는 대부분 더 이상 꿈을 꾸려고 하지 않아요. 멈추려고 하고요. 안정을 택하고요. 자기 자신을 가두려고 하고 변하려고 하지 않고 이상한 헤게모니. 죄송해요. 40대분들한테 죄송해요. 저도 40대예요. 제 40대 친구들은 절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엄청난 독설을 날리거든요. 왜냐면 야, 머리 날라가 이 새끼야. 탈모약 먹어. 야, 대 나왔어. 그만 쳐먹어. 야, 내가 안올병 선생님한테 PT 끊어들 예약해 줄 테니까 부탁인데 운동 좀 해. 술 그만 쳐먹고 맨날 얘기는 하는데 말 안 해. 그래서 걔네들 쳐 안 만나. 뭐 그거 이전에 돈 부러워서도 안 만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벗어나보세요. 40대. 40대 돈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점 말하죠. 어때요? 저 때랑 많이 바뀌었죠? 저 때가 93kg에서 66kg까지 됐었어요. 네. 안월동 선생님이랑 저 뒤에 계신 제 동기,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균이랑 제가 우리 제일 좋아하는 에스더랑 같이 운동해가지고 바디프로필 같이 찍었었어요. 랩미체인지랑 MBN 방송에서 같이 해가지고 찍었었던 그 프로그램에서 찍었던 거였고요. 66kg까지 뺐었고요. 또 보세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운동을 하나 끝냈어요. 두 번째는 댄스예요. 40대들은 귀담 맞고 생각하면서 보세요. 댄스는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박남정, 뭐 요승준 이런 거 보면서 부럽다 생각했었고요.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딸아이가 아이돌 댄스를 배우는데 어느 날 안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들어보내지? 라고 고민했는데 생각했죠. 그래? 너 들어가지 마. 아빠가 들어갈게. 너 이 순간부터 너는 끝이야. 너 아빠가 다 다닐 테니까 너 들어오지 마. 너 제가 들어가서 선생님이 열심히 배우니까 얘가 아빠 미안한데 아빠 다니지만 내가 다닐 거야. 들어오더라고. 그 둘이서 배틀 붙었어. 선생님이 누구 칭찬하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잘 다녀. 결국엔 아이도 부모를 보는 거죠. 아이한테 원동력을 주고 싶었어. 또 이거 뭐냐면 이거 뭔지 아시죠?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세상 지옥 아르바이트가 따로 없어요. 40대 중에 이거 해보신 분? 여러분들은 죄송한데 프랑스에서 말하는 왕권주의, 부르주아, 계급사회에서 상위 계층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배고프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 하면요 되져요. 4시간 일하는데 3초 쉬었어요. 쿠팡이 얼마나 좋은 기업이냐면 저는 처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잠깐 다들 쉬길래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기서 저랑 나이 비슷한 약간 다른 옷 입은 아저씨가 아저씨 일로 오세요. 막 일 시키죠. 감시자가 있어. 처음 왔으니까 일로 시켜. 어차피 죄송해요. 이 새끼는 다음번에 안 올 거니까 안 올 새끼는 더 시키는 거야. 뽑는 거지. 그러니까 쿠팡이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또 배워줘. 인생을 다 배우는 거예요. 잘 배워야 돼 이런 것들. 그러고 얼마 받았대요? 4시간이었는데
39,000원 받았어요. 시급 200만 원짜리가 39,000원 받았어요. 하실래요? 했어요. 손 비었거든요. 피철철 나는데 했어요. 왜 했는지 아세요? 숨기고 있어요. 설마 얘네들이 이것 때문에 뭐 투정사 집에 가라 그럴까봐 장갑 끼고 그냥 끝까지 버티면서 했어요. 왜냐면 이거 알바비 39,000원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알바비 받아가지고 내가 큰돈 버는 거 이미 해본 거 같고 내가 정신력으로 버티고 아버지가 40년 넘게 힘들게 맨날 새벽마다 나가서 경비 생활하셨던 몸소 힘들게 몸으로 벌었던 피땀 흘려 벌었던 그 돈의 가치를 느끼고 싶어서 쿠팡물류센터 아르바이트 껴온 거예요. 요즘 애들이 지옥이라고 하니까 똑같이 경험해서 그 돈을 아버지 이름으로 기부를 했죠. 대한사회복지. 이 정도면 진짜 멋진 거 아니에요? 그러게 아버지가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쿠팡에서 아주 감사하게도 4시간 일했는데 39,000원 줬는데 음료수는 전부 다 300원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요즘 젊은 세대한테 이래라, 니네 정신력 왜 그것밖에 안 돼? 니네 진짜 너무 나약하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나이 든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이 조금 더 쉽게 일할 수 있게,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돈 벌 수 있게, 조금 더 잘 정착할 수 있게 잘 알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과 사회적 부모로서 책임을 느껴야 돼요. 해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다음날 반나절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4만 원 받아서요. 저녁에 여자친구 못 만나요. 여자친구 만나서 4만 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삼겹살 2개 먹고요. 소주는 어떻게 시킬 거예요? 만약에 영화 보러 가자고 혹시나 만약에 모텔 가자고 하면 저 미안한데 우리 다음에 하면 안 될까?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자, 40대를 위한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요즘에 몇 번 하고 있었던 그냥 달리기예요. 왜 하냐면 그냥 달리고 싶어서요. 그냥 달리고 싶어서 달리는데 그냥 달리면 재미없으니까 저랑 같이 달리실 분 해가지고 달리는 사람들 모이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그 돈을 제가 사회복지재단에다가 기부를 해요. 그 사람 참가한 사람 만큼 돈을 제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거든요. 왜 하는지는 그 다음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달리면 뭐가 남냐면요. 이거 다 기록이에요. 죽을 때 싸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유산은요, 여러분. 돈만이 유산이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애들한테 큰 유산이에요. 제가 하룻밤 수백억을 포기한 남자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요. 제 둘째 아들 준이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둘째 아들 준이가 40살이 됐었을 때 만약에 저처럼 매너리즘에 빠지고 중년의 남자가 되고 인생이 힘들고 선택에 고민이 오고 기부에 서 있었을 때 얘가 혹시나 좌절하거나 힘들었었을 때에 도움이 되진 않을까라고 해서 주는 유산인 거죠. 별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연탄봉사도 그냥 누가 한다고 그러길래 그냥 나가서 했어요. 근데 의미 없어요. 그냥 나가서 한 거예요. 인생은 그냥 나가서 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그냥 조금씩 모아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게 되죠. 근데 이런 기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움직임과 모든 생각에 의미가 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뺏어주셔서 이 사진이 뭐냐면요. 제 첫째 아들 지아거든요. 여기가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이에요. 저희 첫째 아이 지아가 태어난 지 1년 됐었을 때에 아토피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전신이 진물로 온몸이 흘러내려서 발목이랑 발등이랑 손에 링거 꼽아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부목돼가지고 링거 꽂고 있고 발에도 하나 더 꼽았었거든요. 그러고 거의 한 달 넘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부터 들었던 생각이 내가 돈은 좀 이제 벌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인생을 잘못 것 같구나. 내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가? 조금씩 아이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가야겠다. 시작도 가야겠다. 큰 거를 하는 것만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행동부터 꼭 아이를 위해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뭐든지 기회가 있으면 참지 않고 하려고 해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모든 행동들은 다 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덕분인지 지금은 아이가 너무 명랑하고 태연하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이가 있으시고 부모가 있으시고 또 자녀가 다 있으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족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마음처럼 주변을 돌보시고 내 가까운 사람을 돌보시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이들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제 요거와 다음 얘기를 마지막으로 끝낼 건데 돈이 어떻게 변하냐면 인간관계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돈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죠. 인간관계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인간은요 끊는다고 끊어지지 않거든요. 인간관계가 선으로 엮여있나요? 요즘 뭐 손절이다 뭐다 얘기하죠. 인간관계를 뭘로 끊을 건데? 팔로 끊을 수 있나요? 도끼로 끊을 수 있나요? 레이저로 끊나요? 안 끊겨요. 가족도 안 끊겨요. 저희 부모님이요, 저 중학교 입학식 날 아버지, 어머니, 누나 셋이서 대낮에 저만 빼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처음 만났어요. 5년 동안 부모님이랑 같이 못 살았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1년에 한국 올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었거든요. 그러고 살았어요. 철천지 연습할 텐데 아니에요. 다시 보니까 그런데 여는 안 끊겨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왼수가 아니에요. 돈은 그냥 같은 인간처럼 인간관계처럼 우리 곁에 늘 우리가 아껴줘야 되고 보다듬어줘야 될 뿐인 거죠. 그냥 사랑하고 감싸주고 자꾸 지켜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 날 더 아껴주고 날 더 따뜻하게 감싸주고 오히려 더 내 곁으로 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죠.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별론데 누가 와요? 내가 너 별로야. 너 짜증나. 너 싫어. 누가 가요? 옆에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 딸한테 10년의 역변 여러분 10년의 역변 저의 사랑 막 찍으세요. 막 찍으세요. 10년의 사랑 10년의 사랑 나중에 따로 뒤에로 올라오세요. 네, 뒤에 시간이 거의 나면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네. 여러분께 요 얘기를 들려오는데 너무 끝내서 다음번에 제 진짜 긴 강의를 들을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요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해드리고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계신 20대 분께 마지막 얘기 끝으로 이 말을 끝으로 강의 끝내겠습니다. 천천히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자리에 멈춰있는 걸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만 교수입니다. 체인지로 체인지하라. 비슷한 내용의 그 강의를 말해 들어도 유영만 교수의 그 강의 특징은 언제 들어도 비슷한 얘기도 새롭게 들린다는 점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사이트가 바뀌지 않으면 아웃사이트가 바뀌지 않으면 인사이트가 바뀌지 않는다.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오늘 손짓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왼손 바닥을 펴보세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려보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발목,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손가락 오른쪽. 자, 돌아갑니다. 네. 안 돌아가면 돌아가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손가락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자, 오른쪽 발목은 왼쪽, 오른쪽 발목은 왼쪽으로, 손가락은 오른쪽. 돌아가면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자, 왼손 바닥에다 끌어올리고 돌리시고 이번에는 이제 왼쪽 다리. 자, 왼쪽 다리 들어가지고 왼쪽 다리를 왼쪽으로, 손가락은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 안 돌아가면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왼쪽 다리는 돌아가는데 오른쪽 다리는 왜 안 돌아가요? 이게 좌뇌가요, 실제 오른쪽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이고 이게 뇌가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짜여져가지고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거든요. 이걸 돌리려고 10년간 연습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오는 아웃사이드, 외부적 자극이 바뀌지 않으면 M&A 인사이드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저의 강의 결론입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앉아가지고 생각을 오래 한 다음에 인사이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 인사이트는 생각의 본질이 아니고요. 나가서 행동해야 인사이트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행동하는 게 바로 아웃사이트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나가고요. 여러분 SNS에 올라오는 이미지를 보시면 마음이 흡족하시나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미지를 오래 볼수록 마음은 데미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스타에 올라오면 모든 인사이트는 인스턴트다 이렇게 올렸더니 3시간 만에 인스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인스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삭제될 수 있다고. 제가 조용히 소리 내고 그렇죠. 제가 토마토스라는 책을 쓰면서 그냥 틀어박기 자기를 쓰고 싶지 않아서 여기 있는 수학자들을 제가 하나씩 다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보지 않으면 내 생각은 고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 아는 수학자 중에 스피노자는 아시더라고요. 노자보다 유명한 스피노자. 그리고 여기 뭐 메를로 봄비의 지각의 현상학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이고, 그다음에 시대의 인지생물학자 지향하게 주장한 사람, 푸코, 리소드로티 아이러니스트.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나의 뇌를 자극하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갖지 않으면 뇌세포를 잠자고 있거든요. 자, 조금 간단히 이런 말 들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너가 누구인지 아는 방법은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봤어요. 첫 번째 질문.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1년 전에 내 곁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여러분은 다 바뀌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바뀌어야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이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인간이 굉장히 위험한 인간이 굉장히 아주 깨끗하고 굉장히 성격도 순진했던 사람인데 인간이 더러워진 이유는 뭐냐면 더러운 인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잡아다가 인성교육 시키면 안 바뀝니다. 죄송하지만 인성교육 강사가 인성이 제일 없어요. 인성은 인간성의 약자예요. 인간, 사이가 있잖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격이 생기는 건데 그 사람 사이가 들어오면 인성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자주 가는 거예요. 우리가 365일이 자주 가는 거 두 군데 얘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보고 싶다면 어디 가세요? 회사. 오늘 저녁에 어디 가실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지금 아침에 회사 가고 저녁에 집에 가고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월요일에 회사 가지 말고. 이렇게 회사 안 가본 데를 가봐야 내 몸에 들어오는 자극이 바뀌잖아요. 틀어막혀가지고 사니까 이 모양이 있고 책을 안 했잖아요. 책을 우리가 365일 중에서 성인 남자 10명 중에 6명이나 7명 1년에 책을 한 번도 안 읽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사고의 혁명은 독서 혁명이 일으킵니다. 책을 안 읽는데 사고의 혁명이 있고 인공지능한테 다 당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바꾸는 게 아웃사이드를 바꾸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만든 정식의 컨셉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가 아포의 벽을 썼는데 여기 하나 재밌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Y는 AX. A가 뭡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경험한 게 A야. A. 자, 그럼 X는 뭐냐면 여러분 집에 입력되는 정보. 자, 그러면 A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X가 아무리 보호 정보가 높아져도 Y 값은 뭐가 될까요? 제로.
여기 나오신 분 나와가지고 산통 치료에 대해서 남자 수강생을 대상으로 열강을 하는 남자 수강생을 반응을 보니까요. 왜? A가 제로 인놈한테는 X는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정보를 넣어도 Y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웃사이드 정보를 넣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컨셉을 만들어서 책임지. 그래서 이렇게 책임지를 영어로 쓰면 영어의 책임자가 원래 똑같잖아요. 네. 이건 어디서 제가 표현한 거냐면 그때 거. 그러니까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좋죠. 내가 만나는 인간이 사람. 내가 있는 책이 좋지. 그래서 책임지를 합치면 영어의 책임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 바꾸면 돼요. 체험을 바꾸고, 단계를 바꾸고, 책을 바꾸고. 그래서 위험만의 책임지로 설정해. 상표를 두는 게 있어요. 저희 허업 성프로 쓰는 사람들, 제가 구조돼가지고 시키는 거라서 못 드러낸 전략을 어떻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이 이게 아니니까 단어를 되게 최초로 갖다 붙여. 그래서 몰래 포커싱이 붙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허업 성프로 쓰는 사람들 다 저한테 걸려요. 그 못 드러내는 전략을 이렇게 목사를 여러분 SNS에 올라오는 이미지를 보시면 마음이 흡족하시나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미지 오래 볼수록 만드는 데미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하고 비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인스타에 올라오면 모든 인사이트는 인스턴트다 이렇게 올렸더니 3시간 만에 인스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인스타는 승리할 때도 있다고 삭제될 수 있다고. 제가 조용히 소리 내리고 그렇죠. 자, 제가 플라투스라는 책을 쓰면서 그냥 틀어박기 자기로 쓰고 싶지 않아서 여기 있는 수학자들을 제가 하나씩 다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보지 않으면 내 생각은 고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 아는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는 아시죠? 노자보다 유명한 사람이 스피노자. 그리고 여기 뭐 메를로 폼비의 지각의 현상학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이고 그다음에 시대의 인지생물학자 지향하게 주장한 사람, 미션으로 아이러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나의 뇌를 자극하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갖지 않으면 그 대부분을 전자로 있거든요. 자, 조금 간단히 이런 말 드렸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너가 누구인지 아는 방법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1년 전에 내 곁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안 바뀌는 겁니다. 인간 관계가 바뀌어야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이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인간이 굉장히 위험한 인간이 굉장히 아주 깨끗하고 굉장히 성격도 수진했던 사람인데 인간이 더러워진 이유는 뭐냐면 더러운 인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잡아다가 인성교육 시키면 안 바뀝니다. 죄송하지만 인성교육 강사가 인성이 제일 없어요. 인성은 인간성의 약자예요. 인간, 사이가 있잖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격이 생기는 건데 그 사람 사이가 들어오면 인성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누가 제가 자주 가는 여러분 이런 선생님 주부님이 자주 가는 거 누군데 얘기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볼일 보고 싶다면 어디 가세요? 회사. 오늘 저녁에 어디 가실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신 거예요 지금? 아침에 회사 가고 저녁에 집에 가고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월요일날 회사 가지 말아요. 이렇게 회사 안 가본 데를 가봐야 내 몸에 들어오는 자극이 바뀌잖아요. 술 마시고 이렇게 사니까 그 일본에 있고 있는 거예요. 책을 안 읽잖아요, 책을. 우리가 360을 중에서 성인 남자 10명 중에 6명이나 7명, 1년에 책을 한 번도 안 읽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사고의 혁명은 독서 혁명이 일으킵니다. 책을 안 읽는데 사업자하는 혁명이 있고 인공지능한테 다 당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바꾸는 게 아웃사이드를 바꾸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만든 정식의 컨셉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작가가 아포의 벽을 썼는데 여기 하나 재밌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Y는 AX. A가 뭡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경험한 게 A야. A. 자 그럼 X는 뭐냐면 여러분 집에 입력되는 정보. 자 그러면 A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X가 아무리 보호 정보가 높아져도 Y 값은 뭐가 될까요? 제로. 여기 A 나오십니다.
상통치료에 대해서 남자 수강생을 대상으로 열강을 하는 남자 수강생을 반응을 보일까요? 왜? A가 제로인들한테는 X는 아무리 좋은 친구를 넣고 좋은 정보를 넣어도 Y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웃사이드 정보를 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컨셉을 만들어서 지. 그래서 여기 체인지를 영어로 쓰면 영어의 체인지하고는 똑같잖아요. 네. 이건 어디서 제가 표현한 거냐면 그때 거. 그러니까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좋죠. 내가 만나는 인간이 살아. 내가 있는 책이 좋지. 그래서 체인지를 붙이면 영어의 체인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 바꾸면 돼요. 시험을 바꾸고, 단계를 바꾸고, 책을 바꾸고. 그래서 위험한 체인지로 설정해요. 상표를 누르게 돼 있어요. 저희 허업 성부로 쓰는 사람들 제가 구조돼가지고 시험을 못 들어내는 전략으로 먹혀야 돼요. 저의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이 이게 아니니까 단어를 되게 최초로 하나 붙여. 그래서 모델 프로세스를 이끌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허업 성부로 쓰는 사람들 다 저한테 걸려요. 그걸 못 들어내는 전략을 이렇게 먹혀야 자, 그래서 이제 프란티스 책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앞단의 경험과 자극을 토대로 해서 또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어요. 뭔가 유명한 내가 공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AX에서 A가 2로 바뀌었어요. 경험. 자, 경험이 제로이면 여기 책 엄청나게 있고 인간과학에 계속 구축해요. R이 두 개가 R제곱이 있거든요. 그래서 2가 제로인데 R제곱이 커지면 Y는 뭐가 될까요? 제로. 여러분 경험이 없으면 좋은 책을 읽어도 나의 체험적 해석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계속 인간관계를 구축해요. 인맥을 구축해요. 그럼 치맥보다 더 치명적인 인맥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띵킹이야. 이런 걸 토대로 생각이 엄청나게 깊어. 그런데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분모에 있는 L, 랭귀지가 분모가 커져야 Y가 커질까요? 분모가 작아져야 Y가 커질까요? 작아져야 커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체력이 인간관계 구축하고 생각을 깊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부실합니다. 언어가 촉박해지면 여러분 사람도 촉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촉박한지를 제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뒷도랑기는 어떻게 옵니까? 자, 애비는 어떻게 옵니까? 촉박하잖아요. 촉박해지잖아요. 이런 게 언어적 정성입니다. 정성이 막 끝부터까지 달라붙어 있어요. 뭘 하나 떠올리면 바로 단어가 따라붙어가지고 처박혀. 그래서 나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언어입니다. 어휘력이 인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언어를 어제와 다르게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저 Y로 나오는 숫자 값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면 여기 왼쪽에는 책, 오른쪽에는 교재. 교재는 노예의 필독서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읽으면 커플이 나오고 아까 아는 분이 플라스보다 더 좋은 책이 산책이라고 했는데 사실 산책입니다. 산책을 하려면 책을 읽고 산책을 해야 돼요. 뇌가 되어있는 산책해봐야 나오는 것은 운동이 난 탑밥 먹었으니까 마감을 제가 이거 제가 책을 읽는 그 책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밑줄 치고 그다음에 저 밑줄 친 문장을 타이핑 해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주제가 딱 정해지면 제가 두 번의 책을 한번 쓸 수 있어요. AI로 활용하면 1시간 만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이 생각이 서울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50권 기념 출판 기념을 했거든요. 2012년도에 사하나사막 마라톤 뛰고 안나푸르나에 올라갔어요. 안나양이 프로다는 걸 확인하고 왔어요. 킬리만자로 2018년도에 킬리만자로 올라갔어요.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에 도움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왔어요. 네, 바로 스토한 그랜드슬램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바이산 킬리만자로에 올라갔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려와서 친구들하고 와인 파티 했는데
비행기 타려고 했는데 저하고 같이 갔던 그 친구는 코로나 음성이 나오고요. 저는 양성이 나왔어요. 물좀 한잔 마시죠. 물 좀. 제 고향이 충북 음성이거든요. 네, 음성인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안 나와요, 거든요. 근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현지에서 이제 다행히가 일주일 격리하다가 4일째 되는 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음성이 나왔어요. 네거티브. 그 네거티브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파지티브가 좋은 게 아니에요. 네거티브가 좋아요. 이게 경험을 말하고요. 3단에 보면 이제 독서에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험과 저 책이 만나서 제가 이제 1995년도에 첫 책을 쓰고 한국대 게 100번째 책을 쓴 게 뭐가 만드는 거냐면 이렇게 경험과 개념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와 다르게 아웃사이드를 갖고 그다음 어제와 다르게 책 읽는 걸 바꾸면 경험과 개념이 융복합되면 엄청난 치명도가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지식을 만든다, 지식을 발전하는 게 한 개인으로 따지면 개인 학습인 거예요. 지하철을 타는 순간 여러분 첫 번째 취하시는 동작이 인자리가 있나 확인하시죠. 그다음에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서 있었어요. 아니 그 다음 내에 내릴 이분 앞에 서 있었어요. 제 직감이 딱 맞았어요.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따지면 가방을 싼다, 노선도를 확인한다, 이런 표정이 드러난다. 이걸 엮으면 정보가 됩니다. 정보력으로 이제 딱 그런 이분이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써있었는데 이분이 다음 내에 내리더라고요. 제가 앉으려고 하는 찰나에 사고가 터졌어요. 차지할 때 실패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이분이 내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책상에 잘 놓기더라고요. 자기 앞에 있는 친구 자기 자리에 앉히고 자기 책상에 잘 놓기고 이런 몰지각한 행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리 잡고 한번 실패했잖아요. 두 번 다시 실패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웃에 야단이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이 약간 사선을 써 있어요. 이게 영치일치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제 정보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이. 이걸 해봤는데 이때 탄생한 게 지식입니다. 지식은 정보에 자기의 인사이트가 추가됩니다. 그럼 제가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었잖아요. 제 행동이 바뀐 거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해서 알게 된 건가요? 나가서 당해봐야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만 해본 사람은 당해본 사람을 못당한다. 당해봐야 아웃사이트가 생겨가지고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근데 많이 당해본 놈은 절대로 이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을 제대로 든다는 수가 있어요. 언어인인데 무슨 이야기 듣고 있죠? 감 떨어지지 않아서 감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이 떨어지기 전에 오감을 열어야 됩니다. 실체성, 야성, 지성, 감성, 인간관계, 정성, 그 다음에 행복, 탄성, 이게 5성 극보대예요. 그래서 오감을 열어야 우리가 생각이 깊어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신체성이 생기고요. 여러분 몸을 보면 아놀드 몸 봐보세요. 네? 저 아놀드의 몸에는 과거, 현재, 아놀드의 미래 가능성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방법은 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바꾸기 전에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서 이 인간의 신체성은 여러분이 누군지 아는 방법은 여러분 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몸을 절대로 흐릴 수 없어요. 일상에서 가장 부상은 정신 나가는 놈하고 정신 차리다. 정신 나가는 건 누구냐면 신경과 역력은 정신력을 돋보려고 해요. 이런 인간이 정신 나갔다. 신경과 역력은 정신력을 돋보는 게 아니라 체력을 돋보는 겁니다. 피지컬이 멘탈을 지배합니다.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제 것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생각만 해본 사람은 당해본 사람보다 제 사이트 되게 멋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국기를 한 600전 써놨어요. 그래서 인생에 지금 다 경험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험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해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 여러분까지 직접 와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듣고 막 서로 교감하는 게 경험인데 유튜브 보면서 침을 흘려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면 실험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도소 갔는데 여러분은 죄가 없어서 바로 나갔으니까 교도소 시험한 거예요. 저는 죄가 있어서 1년 동안 또 찾아왔어요. 교도소 경험한 거예요. 경험을 하지 않고 현대인들은 체험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인사이트가 안 생기는 거고 남의 스토리, 남의 인사이트에 중독돼가지고 계속 뒤끝을 꺼내려가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만의 내러티브, 서사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체험은 반복적이에요. 끊어집니다. 이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체험은 계획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풀립니까? 저는 풀려도 사고가 안 나면 심심한 사람이에요. 사고가 많이 나야 여러분한테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부산 갔는데 국토한 브랜드 수련을 갔어요. 저번부터 부산에 갔는데 633km 2층 아래에 부산까지 갔는데 아무 사고가 없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제가 다시 말해 사고 날 때까지 빵꾸도 나고 음주운전을 뚜껑에 촉박하면 누구한테 떼지. 그래야 여러분한테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그래서 경험을 바꾸는 방법은 아장수망을 바꾸는 거예요. 아장수망이 뭐냐면 대치를 바꾸는 겁니다. 대치. 자, 예를 들면 집에 음식 갔는데 1번 집에 집사람이 있다. 아장수망이 어레인지먼트거든요. 대치. 집에 집사람이 있는 건 대치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남편이 집에 갔어. 그때 1번 집에 집사람이 있어. 2번 집에 집사람이 없어. 아장수망이 깨졌어. 자, 그럼 남편은 집사람은 어디서 많이 생각할까? 1번 집에 있을 때, 2번 집에 없을 때. 없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사모님들 여러분 집에 가지 마세요. 왜 아장수망이 깨지는 겁니까? 그때 남편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웃사이드가 바뀌었죠. 여러분 술도 집에 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막걸리에 대한 경험을 얘기해요. 막걸리는 뭐 언제 땡기세요? 막걸리 땡기는 날. 오늘 날. 막걸리 안주는 뭐 드세요? 막걸리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다녀오다가 드세요? 네. 여러분의 연상 세계에서 이 모양이 꼴이에요. 막걸리는 경험한 게 없잖아요. 지금 좋은 날 표정 먹고 통장으로 왔었잖아. 근데 여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내리는 이 막걸리 좋은 날 막걸리 사지. 여러분 막걸리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막걸리에 대해서 새로운 글을 쓰는 한 가지 특별성을 말해드릴게요. 일단 대개 돌아가신 막걸리를 3병 사고 갔어요. 마트에서. 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어제 아침 새벽 취해가 회사를 못 갔다 오면 아들이 있으면 되게 뒤처럼 막걸리가 새벽이 연결됩니다. 아장수망이라는 게 뭐냐면 대단히 어려운 수학자의 언어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배치를 바꾸는 거예요. 배치를 바꿔야 경험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의 욕망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배치가 바뀌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나는 휴대폰 새로 살 욕망이 없어요. 폰한테 책 살 필요가 없어요. 욕망이 안 생겨서 크게 적은 것이 디자인하고 사진들 집어넣고 그러는 걸 배치 바꾸면 욕망이 끄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읽는 거예요. 배치를 바꾸면 카드를 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안가품나 올라갔던 사진이에요. 저 일본 사진은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건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들어가는 영화인데 분들이 힐라 피말라에 가서 이렇게 제가 몇 분까지 옵니다. 50분 아직 많이 하거든요. 15만 해버렸는데 재밌나요? 네. 재미없는 강의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많이 해요. 자, 여기에 지금 히말라야에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름다운 건 사진을 찍지 말자. 왜 사진을 찍지 말자고 그랬을까요? 사진 찍다가 아름다운 순간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제발 밥 먹는 사진 좀 그만 찍으세요. 밥을 먹으러 갔으면 밥을 먹는데 훨씬 한을 많이 먹어야 돼. 밥을 먹으려고 하면 밥을 못 먹게 사진 못 찍었다고. 그래서 제가 또 사진 안 찍어갖고 올라가다가 남는 건 사진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프리엠 법칙을 만듭니다. 프리엠. 메이크, 모멘트, 메모러블. 모멘트. 여러분하고 저와 보는 이 순간을 돌아올 수 있나요, 다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전대 미문의 매체에 불과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메모러블, 추억거리로 메이크를 만들라. 두 번은 없다라는 심보르스카라는 오베르 나스라는 시입니다. 두 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키스는 다 첫 키스입니다. 여기 집에 없어 시입니다. 제가 이거 필리만자로 올라갈 때
이것만의 청춘대학을 타고 가려고 거기까지 근데 밤 11시에 4,700에서 5,8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4,700에서 8시간 동안 올라가서 이출을 보는 건데 올라가도 진태양단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올라가도 안 나와. 진태양단이 잘못된 사자성어를 하는 거 알게 됐어요. 앞으로 못 가면 뒤로 못 가면 옆으로 가면 돼요. 옆으로. 이 앞으로만 있고 뒤로만 이렇게 몸으로 겪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도 통력이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돼요. 미쳐서 앞에서 갈매기에 꾸며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거 들으세요? 거기 갈매기는 근시에 근시. 멀리 못 봐요, 여러분. 웃으려면 그렇게 웃어주시고. 웃으려면 잘 남았어요, 지금. 저기 마인드 너무 감동적이라 죽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건데, 살아있는 동안 재밌게 살았어요. 여기 이씨 아시죠? 아까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목표 중심으로 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목표라서. 목숨이 끊어지는 거 목표라서. 근데 힘 빼고 주변을 보니까 와, 내가 찾는 행복들이 주변에 널려있는데 그걸 못 보고 목표라서 내가 죽는 거야. 저 시도 잘못됐다는 문제로 알게 됐어요. 밤 11시에 잠을 못 자고 올라가가지고 내려올 때 안 보여. 그때 의식을 이렇게 바꿨어요. 내려갈 때도 못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것도 이렇게 의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고은 시민한테 여쭤보려고 해요. 시인이 혹시 안 올라가 보실 수 있어요? 나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내려올 때도 안 보인다고. 그렇게 우리가 몸으로 아웃사이드 겪어보지 않고서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요. 여기 사하라 사막 가서 마라톤을 뛰는데요. 이렇게 마라톤을 뛰면서 이렇게 또 내보를 해가지고 놀고 싶을 때 사하라로 떠나라 열심히 떴는데 어떤 일이 또 악플 달더라고요. 사하라까지 가서 놀아야 되냐고. 그래서 열심히 안 가면 될 거 아니냐고. 이게 차단시켜버렸어요. 이게 하루에 6박 7일 동안 하루에 80km씩 올라가고 신발부터 프랑스 신발이에요. 프랑스 신발에 대해서 협찬해준 거예요. 침가비가 300만 원, 20일까지 대입하고 다 합치면 한 1,500만 원 들어요. 1,500만 원 내고 살아서 완전 뛰시겠어요? 안 뛰시게 이렇게 되신데 지금 저는 카드 끌고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신발 회사에서 1,500만 원 후원해주겠다고. 그래서 남았죠. 카드를 긁지 않는 인생이 되죠. 어차피 남는 흔적은 카드 긁는 흔적밖에 없어요. 카드 갖고 계시죠? 카드 많이 긁으세요. 저희가 제가 제주도에서 100km 마라톤을 뛰는데 3일 동안 나눠서 뛰는 거거든요. 3일 동안 1등하는 일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제주도 아름다운 풍경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여요? 앞만 보고 달리는데요. 저는 1등하는 목표가 아니라 제주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뛰는 거예요. 둘째 날 해변도로를 달리는데 앞에 막걸리집이 보이더라고요. 보고 말았을 텐데 제가 막걸리를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요? 마셨다는 사람 끌어오세요. 이렇게 막걸리를 마셨죠 제가. 여러분 제가 정상으로 보이나요? 이정상. 여러분 정상에 간 사람은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학교에서 그동안 한번 가봤어요. 일단 안 마시겠어요. 이거 질문에 쓰더라고요. 만나기 싫다고 어떻게 해요? 근데 만나기 싫은 사람은 왜 만나요? 밥 마셨는데. 지금 밥 마시는 사람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걸리 마셨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제주도 땅이 갑자기 내 땅처럼 전율하는 행복감이 왔어요. 여러분 해피니스는 해프닝입니다. 해프닝을 계획 세울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행복은 계획이 없는 마음으로 우발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이스마 일본 친구는 한전염 걸렸다고요. 자, 제가 이제 제주도 자전거 타면서 북토완주 그랜드 투자를 갔어요. 이건 순책이 듣기 전에 더 듣기 전에. 올해 내 버스 타지 말고 자전거를 타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자전거 타는 인간들이 책을 안 읽어요. 제목을 바꿨어요.
이게 이제 코타키나발루 올라갔던 사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게 코타키나발루가 세계 3대 선셋입니다.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80kg가 나왔잖아요. 80kg가 나왔어요. 지금 고백하는 간호사를 꼬셨어요. 제발 한국에 빨리 가게 해서 제가 살짝 마주치라고 하고 꼭 이렇게만 살짝 훑어가지고 내가 그걸 나왔어요. 한국에 와서 다시 80kg 나왔어요. 이게 80kg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 장편은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하려면 제가 10시간 동안 해야 돼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 좋아하는 건축학자인데 우리는 모두 설명할 수 없는 방문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는 집마다 다 미스터리를 갖고 있어요. 삶의 진도를 갖고 있고.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로 상대방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은 엄청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마다 저마다의 삶의 변화를 갖고 있어요. 오를 갖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질문이고 서로 대답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강의가 모두 끝났고요. 이제 세 분을 함께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대장님, 50대 나이에도 멋진 몸을 유지하는 기법과 다이어트가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실지 궁금합니다.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정해놓은 거는 끝까지 합니다. 근데 쉽게 포기를 하지만 한 번 꼭 필요가 뭐냐거든요. 그래서 같은 여자랑 같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그대로 아들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건 딱 하나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리모컨에 빨간 버튼을 누르는 게 가장 힘들어요. 저는 알람을 잘 때 알람 맞추지 깰 때 알람을 맞추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알람을 맞추지만 사람은 제가 말했듯이 기전이라는 건 내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 본능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인체를 이길 수 있는 정신은 없습니다. 형님이 말했듯이 체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울증, 불안증 다 보면은 정신력도 여기고요. 인내력도 여기잖아요. 힘이 모자라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할 수 있는 걸 정해놓고 100대까지 하면 된다는 게 제 방법이죠. 그래서 50대도 아니라 저는 체인지 강의를 죽을 때까지 영만형이 죽으면 끝나는 강의가 체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 제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별 변하지 않은 제 모습을 볼 거예요. 조건은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요. 성공하신 분들의 시간 관리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불필요한데 시간 안 쓰는 거는 좀 당연한 것 같고요.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인간관계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한정해 두고 만나고요. 필요 있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일단 구분 짓지는 않습니다. 일단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다 만나지만 그 와중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만 중요한 시간에만 만나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최대한 배제하면서 만나고 가장 중요한 건데 가족한테 제일 많이 가족한테 시간을 못 쓰면 절대로 제가 일하는데 시간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와이프가 집에서 얼마나 가족을 잘 돌보고 아이들한테 문제가 없고 제가 얼마나 가족에서 벗어나서 제가 최대한 일에만 고도에 집중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교육학을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게 아니고 교육공학입니다. 교육공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없고요. 그냥 한양대학교 고시공부하려고 했는데 제 점수가 법학과가 점수가 안 나와서 듣다 보다가 교육공학과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영적공부 출신이라서 이 공부와 공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한양대 교육공학과가 제가 입학할 때는 신선학과라서 이달이었어요. 제가 지금 이달이 대학교 수업을 뭘 모르고 갔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때로는 잘못하면 기차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간다. 고시 기차를 탔는데 고시가 저를 행복한 목적지를 데려가지 않아서
고시 공부하면서 이런 결과를 쌓아놓고 불리려고 했는데 그걸 분석 대규모 사건입니다. 교통 교수님께 질문. 네. 대안의 코나투스와 현실의 직면한 문제가 대립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코나투스는 앉아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코나투스는 마주침의 소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한 에너지를 줄지 유해한 에너지를 줄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만나는 순간 이게 촉감이 딱 옵니다. 아, 저 인간은 나한테 유해한 에너지를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직감적으로 판단이 오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급적 이렇게 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유익한 에너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에티카라는 책에서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코나투스가 증진되는 쪽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가급적 코나투스가 떨어지는 방향 쪽은 에너지를 시간을 가급적 쓰이고 여러분 여성분들 여기 그 명절 때 시댁에 갈 때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우세요? 가벼우세요? 무거운 건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벼운 건 계속 하고 그냥 이제 내일부터 다음부터 끊어버리면 또 위험하니까 서서히 끊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싸우실 때 가급적 이제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남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들 남은 나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강의를 듣다가 죽은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 괜찮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남은 시간이 별로 안 남았을 때 우리는 코나투스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건데 왜 우리는 그런 거에 지금 풀려다녀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 아놀드하고는 재수없으면 120살까지 살 거니까 100살 때 파트한테 풀려간다고 해서 거기 관련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무튼 현실과 부딪힐 때 걱정하고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서서히가 아니라 빨리 끝내게 됐습니다. 저도 담배를 한 20년 피우다가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가 오줌을 끊을 테니까 아빠는 담배를 끊자. 그래서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리포트는 10개씩이라도 시작할 때마다 기지개 펴듯 하는데요. 틈틈이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제 제자 중에 그 치과 간호사가 있는데 저한테 자기는 바빠서 운동하시는 거라고 해서 화장실 가기 전에 들어가서 스포츠를 하고 그리고 소변을 누고 와라 했더니 정말 100일 만에 10kg를 뺐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영란님이 말했듯이 생각은 되는 게 없어요. 일단 하다 보면 10개가 15개가 되고 15개가 20개가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변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한 반이 어려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항상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심장이다. 30cm가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 치고 하십시오. 그게 진리입니다. 교사님께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야구 선수로 꿈꾸는 초홍 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요? 수면, 돌충지, 식사, 고각계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 프로야구 선수인데 인터뷰할 때 얘기했더라고요. 아빠가 훌륭한 운동선수 트레이너니까 어떤 운동을 가르쳐주는데 우리 아들이 참 방송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빠는 그냥 잘 먹고 잘 자라고 그러는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요. 아이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 아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잘해도 못하도 괜찮아. 돈 벌 때 잘하는 거. 그래서 프로가서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좋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어요. 왜? 잘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믿어줌이 정중요한 것 같아서 믿음하고 애가 와서 편히 잘 수 있고 내가 최대한 내 능력 안에서 좋은 걸 먹여주고 애를 응원해주고 그리고 야구가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선택했다면 최선을 그만이지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좋은 사람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뭐 알 수 없으니까 일단 뭐 부딪혀 보는 건데 아까 제가 뭐 얘기했던 거 저는 뭐 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 전제를 깔고 제가 예전 강의에서 많이 했던 말이 있는데 제 자신을 한없이 낮추거든요. 제 호가 있어요. 밝히기 부끄러운데 제가 족밥 최민영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암시를 걸어요. 제 강의 PPT에 조밥이라고 있어요. 조밥이라는 쌀밥, 쌀밥, 조밥이 있죠. 그 조밥이
연봉 20억을 벌면 어떻게 되냐면 황금 조팝나무처럼 조팝나무가 돼요. 황금 조팝나무라는 꽃이 있고 꽃만 있어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날 한없이 낮추면 아주 예쁜 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남들한테 날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한없이 낮춰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너무 날 자꾸 높이려고만 하고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은 막 격식 차리고 되게 멋진 정장 입고 막 넥타이 해야 되고 막 버니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 지금 테헤란로 베르린에 있는 저 테헤란 살거든요. 청담 유학 바로 앞에 살다 지금 애기 학교 때문에 이사 왔는데 전 아침마다 슬리퍼 신고 머리 안 감고 그냥 반바지에 반팔 뒤에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아이스커피 들어가는데 아침마다 거기에 그 직장인 무대가 쭉 막 아주 멋지게 화장하고 막 와요. 그분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고 왜 저를 나볼 거예요? 저는 그들을 볼 생각하면 이분들께서 서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날 한없이 낮추고 보면 다른 시각으로 또 보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포함투수하시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안 만나야 되는 건지 계속해서 끌고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앞으로 상당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저는 인간관계 기준이 밥맛이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밥맛이 되겠는데 그럼 밥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밥을 먹어봐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밥맛을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정말 밥맛이 있는 분을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철칙은 밥맛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나한테 인정에 큰 앞에서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밥맛이 있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야 되고 저도 대학에 있지만 대학 교수들 밥맛이 있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만나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이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밥맛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밥을 맛있게 먹고 그래서 저희가 포스터에 세 가지 질문 한번 해줘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배고프다는 게 지금 먹어야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가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사람. 자, 빨리 내 곁에 있는 사람 꼭 안아주세요. 빨리. 안아주려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자,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뭡니까? 지금 당장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게 밥맛 있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그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지금 그죠? 멀리 있는 사람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 불러서 같이 밥 맛있게 먹고 그러면 밥은 우주의 기운을 먹는 거잖아요. 밥을 맛있게 먹고 그러면 에너지가 플라토스가 올라가고 밥 맛없는 인간들은 다 거기서 집에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또 밥 맛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밥은 또 저기 권대호 회장님이 밥을 사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말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네, 이 질문 해주신 분이 서영수님. 이상으로 오늘 좋은 시간이 되셨겠죠? 네. 지금 밥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늘 점심 밥 같이 하자고 했더니 밥할 시간은 없고 술할 시간은 있어라고. 오늘 저 뒤에 지금 저 뒤에 돌아보시고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이렇게 약 2시간여에 걸친 그런 강연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고 몇 분들과 점심을 먹고 저는 헤어졌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저에게 유익했듯이 여러분들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권대엽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